북한이 협상 운운하더니 또다시 청와대와 주요 정부기관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위협했습니다. 전매 특허인 화전 양면수를 펼치려는 걸까요?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박사,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지난번에는 백악관과 청와대를 공격하는 영상을 내보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을 통해서 확인해본 후에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북한 장거리 포병대 집중 화력 타격 연습 장면입니다. 포사격 훈련에 이어서 한반도 지도를 바탕으로 서울의 좌표를 찍는 모습, 서울 중심부를 겨냥한 레이더 화면을 배경으로 여러 발의 포탄이 날아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정부종합청사와 주한미군, 국정원 등 한국 주요 기관의 시설을 파괴하는 가상의 장면도 잇따라 등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상은 상당히 조악한 수준의 컴퓨터 그래픽으로 연달아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될 것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하루 전만 해도 협상이 해법이다라는 국방위 담화까지 발표를 해놓고 왜 이런 영상을 공개한 겁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막다른 골목에 모였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그 청와대나 백악관을 겨냥한 영상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영상에서는 보면 이 조선의 오늘이라는 대외 선전용 매체 아닙니까? 그것이 겨냥한 핵심 타겟, 이 영상을 가장 집중적으로 볼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건 대한민국 사회를 겨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의 그 극도의 전쟁 공포감, 과거의 불바다 반어로 재미를 보고 나서 이런 그 공포와 불안과 이 전쟁 공포감이 휩싸일 걸로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악한 컴퓨터 그래픽 수준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 볼 것은 과거에 1, 2, 3차 핵실험과 다양한 도발 이후에 북한의 잘못된 학습 효과.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결국 협상 국면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학습과 이번에 또 작용한 건데 이런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되죠. 한미와 국제사회, 특히 시진핑 주석까지 명확하게 이번에는 과거가 다르다라는 것을 병목에 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리려고 이런 공세를 취할 거고 여기서 주면 조악하지만은 그 장사정포나 이런 게 아니고 마치 유도 무기인 것처럼 하는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게 우리가 주면 그러니까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에 일련의 그 폭죽처럼 다양한 핵실험 이후에 미사일 공격과 실험 발사를 다양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패한 것도 있고 한데 이 서울 공격이 정확도를 상정한 이 미사일 공격을 이렇게 암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대비 태세를 가져야 되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포인트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전쟁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영상 공개 어떤 의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아마 북한의 의도는 북한 자체로 북한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한 것, 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선거를 앞두고 우리 남남 갈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 또 하나 더 있다면 아마 중국 측에 당신들이 우리를 제재하면 우리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시그널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과거에 뭐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긴 했지만 저렇게 청와대와 또 국정원, 정부총사, 국방부 총사가 산산조각이 나는 동영상을 저렇게 내보낸 적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지금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준비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고통을 이겨내자 이런 나름대로 호소가 되겠습니다만은 글쎄 우리 국민들이 저거를 보고는 뭐 저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를 하거나 북한이 참 선전선동술이 조악하다 이런데 아마 생각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 국민들에게는 효과가 없지만 북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는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군요. 박사님, 북한이 지난달에 박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라면서 최후 통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영상 제목을 보니까
최후 통첩에 불응한다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구를 보니까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될 것이다. 이거였는데 우리 정부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걸까요? 벼랑끝 전술의 일환인데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어떤 조건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도발에 대한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에 일련의 그 쭉 그 대남 선전선동 메시지를 보면은 과거의 노동신문 시대에서 영상 미디어를 활용하고 요번에 저는 중시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SLBM 때도 그 발사 사출하는 영상을 찍었고 그 광명성 발사할 때 말이죠. 보면 측면이나 뭐 원거리 촬영이 아니고 그 위에서 네. 그 발사되는 위에서 직접 카메라를 장착해서 그 장면까지 내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 영상 미디어의 파워를 이용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그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서 그런 미디어들이 이런 영상을 받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어줌으로써 자기들이 저비용 고효율의 나름대로 심리적 효과를 거두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메시지가 이제 잿더미라는 거, 불바다가 아니고 이제 잿더미라는 거죠. 완전히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자기들이 핵 타격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핵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어쨌든 협박 공갈에 넘어갈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수준도 네. 상당한 수준에 일어났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핵 공갈 협박을 마치 핵 보유국이 된 것처럼 이런 형태의 노략질에 가까운 노골화된 그런 괴롭히기 전략 이것은 앞으로도 상당 수준 계속될 거다. 그러나 메리스 공포가 한번 지나갔지만 내성이 생긴 것처럼 우리 국민의 그 어떤 내성도 이거 상당 수준에 올랐다. 그래서 북한이 어떠한 영상 도발 핵책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뭐 분열시킨다든가 이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역시나 협상을 운운했던 것, 북한이 진정성이 없었구나 하는 게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한 국제사회와 함께 이 압박의 고삐를 계속해서 죄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북한을 비핵화로 나가는데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정부의 결연한 의지는 상당히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결국 달성하는데 이 갈림길에서 상당히 중요한 선택인데 우리가 과거 뭐 북한이 2006년 최초로 핵실험했을 때나 2009년, 2013년 여러 차례 핵실험했을 때에도 우리는 뭔가 인내를 가지고 대화나 협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스탠스를. 근데 이번에는 지금 뭐 네 번째고 이제 7차 당대회 전에 5월 달에 다시 한번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앞에까지 와서 북한의 어떤 기만 전술에 넘어가거나 거기에 스텝을 맞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물론 뭐 북한이 어떤 협박 공세로 나올 때일수록 뭐 평화 공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론은 좋죠. 그러나 그 이론 가지고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절대로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이란 모델, 리비아 모델 여러 모델에서 다 경험한 바이고 리비아나 이란에 비해서 북한은 또 전혀 다른 그런 그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뭔가 국제사회가 이렇게 협력해 줄 때 중국마저 협력해 줄 때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좀 더 압박을 가할 때 북한이 뭐 포기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나오든 북한의 이 핵개발 의지, 선핵 정치는 전혀 바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은 아주 잘한 처신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제사회 제재 공조를 오히려 공고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까지 공개를 하면서 북한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북한 전문 매체인 38 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영변 핵단지 재처리 시설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거든요. 뭐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북한이 어떤 행보를 할 때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게 38 그 외국 매체나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정보 당국에서 그런 자료를 뭐 유출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런 어떤 북한이 보여주기식 그런 기만 전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김정은식 전략적 셈법이 확실한 오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정보기관들이 강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북 정보 역량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남이 매체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재확대 재생산할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도 공개해주고 네. 북한의 도발을 지향한 다양한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손바닥처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압박도 가해줄 필요가 왔다. 왜? 네. 김정은이 최선두에 서서 군사 모험주의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그런 어떤 모험주의적인 행태나 과시형이고 대담성을 보여주는 그런 일련의 그 행보가 더더욱 체제를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고 핵 개발 그 자체에도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걸 보여줘야지 38 노스 이런 어떤 일본 사설 단체 관계되는 그런 데서 어떤 징후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것이 네. 마치 확인된 그런 정보 당국의 공식적 분석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나온 건 아니다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북한 정세를 판단할 때 너무 외국의 사소한 정보에 의해서 휘둘린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의연하게 지금은 국제사회에 일치된 한 목소리, 중국까지도 포함된 얘기에서 확실하게 대북 제재 압박 수위를 가해주는 그런 행보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휘둘릴 건 아니고 우리 당국에서도 잘 판단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5주 동안 두세 번 연기가 났다고 하거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것도 아니고 어떤 의도라고 보시고 북한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화전 양면 점수를 펴는 겁니까? 북한은 아마 이 7차 당대회 전에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걸 한 번 더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땐 그게 5차 핵실험이 되는데 그 아니면 아마 또 소형화 실험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최근에 뭐 풍계리 움직임이나 또 그 영변 핵시설에서 연기가 나고 이런 물리적 징후들은 북한이 뭔가 핵무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장난을 치겠다 이런 걸 이제 역력히 보여주는 겁니다. 북한이 그걸 숨기면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측 수단에 의해서 관측이 됐다. 이것은 뭔가 일종의 암시고 네. 하겠다는 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볼 때 아마 북한은 적어도 7차 당대회가 열리는 5월 이전에 또 태양절이 지나는 4월 이후 그 중간쯤에서 뭔가 다시 한번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우리나 미국에 대해서 협박과 압박과 지렛대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이제 나이브하게 본다면은 네. 물론 뭐 북한이 이번에 이제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것이 이제 콜드론치 방법으로 쏘아 올렸는데 3발을 쐈는데 2발이 실패했다. 이게 이제 네. 북한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모습이죠. 북한은 3발 쐈는데 1발만 성공해서도 현재 북한의 기술적 수준에서는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핵무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뭐 수소폭탄 쐈노라고 지난 1월 6일에 공공연하게 떠들었지만 그게 수소폭탄이 아니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김정은은 수소폭탄을 가져야만 된다는 이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영변이나 풍계리의 징후들은 뭔가 5월 전에 한 번쯤은 더 그런 물리적 시위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과대 해석은 경계를 좀 해야겠지만 어쨌든 동향을 징후들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임 박사님, 앞서서도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확실히 아버지 시대와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도발 스타일을 보면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상 미디어 장면을 계속해서 공개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뭐 처리 시설을 몰래 할 수도 있지만 드러내는 것도 그렇고 좀 다르거든요.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농구를 좋아하고 김정일은 영화를 좋아한다. 마치 영화 감독처럼 뒤에서 조작하는 스타일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정일의 스타일이고 김정은은 지는 팀, 시간은 막 쫙쫙 다가오는데 농구 감독처럼 말이지 큰 부산을 떨고 자기가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결국 자기가 하지는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김정은의 그 무모함과 전략적 오판 이런 것들을 자기의 군사적 업적으로 쌓으려는 그런 행보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지금 스위스에서 젊은 날에 네. 그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어쨌든 세계 정세에 어둡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어떤 그 정치적 상황에 있는지 그런 것도 고려해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전략적戦법을 했는데 중국이 저렇게까지 나올지는 자기가 예측을 못한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 과대망상, 자기 확신은 자기 판단은 항상 옳다라는 것이 국제사회가 명백하게 판정을 해줍니다. 김정은이 알파고도 아니고 네. 어쨌든 실수의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거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는 이거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네. 다른 국가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가장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핵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김정은이 어떤 오판을 했을 때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견제 장치나 체크밸브가 없다라는 네. 것은 중국도 아마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촉발이 됐을 때 상황이 아주 급 악화돼서 그야말로 인프로전, 내부 붕괴 상황까지도 온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고도의 정치 군사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단순히 경제적 프레임만 갖고는 안 네. 되고 이 북한 사태라는 것은 그 전략 무기를 이용한 그 협박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하고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리고 자기가 모든 내가 주범입니다. 내가 주범이니까 내 판단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거 아니야. 그 무기를 쏘았을 때 그것이 실패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쏘라고 명령 지시를 하는 그 과정이 의사결정 과정이 네. 어떻게 됐느냐 그것도 우리가 관계 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분석하고 또 시나리오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바로 김정은의 도발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뭐 김정일이나 김일성 시대는 어땠습니까? 도발 양상 말입니까? 지금 김정은이 하는 행태는 이제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 때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때는 뭔가 인내를 가지고 또 협상도 곁들이면서 그것이 단순한 화공양면 전술이 아닌 뭔가 실익을 노리는 측면이 있었지만 결국 김정은이 지금 행태는 완전히 모든 것이 고갈된 상태에서 이판사판식이란 말이죠. 아까 농구 비교하셨지만 김정은이 감독만 하면 되는데 제가 나가서 골 넣겠다는 식으로 지금 막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뭐 청와대를 박살내고 소위 국방부를 박살내는 이런 동영상까지 트는 거 보면은 김정은이 판단이 과연 이성을 잃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물론 우리 국방력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의 이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뭐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에는 좀 예측 가능한 것도 그렇죠.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어디로 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김 박사님 그런가 하면 뭐 막말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뭐 막말이야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서 그 수위가 더 높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 농구를 하는데 럭비공 가지고 농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 최고 지도자가 스스로 얘기하는 북한의 그 최고 존엄이 막말을 퍼내고 어떤 국가 지도자의 격계에 맞지 않는 저런 행동을 할 때는 심리적으로 자신이 굉장히 그 무시당한다는 느낌. 북한 사회도 소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그런 형태로 그 표출해내는 그 묻지마 그 난폭행위 같은 그런 행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보면은 어떤 보고를 할 때 네. 김정은 그 지난번 광명선과 핵실험할 때 사인했지 않습니까? 사인할 때 나오는 그 필체라든가 거기 난 어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김정은의 그 복장 그다음에 심리 행태 그다음에 바디 랭귀지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예의 분석해서 그 의사결정 네. 패턴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북한의 당 대회를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정은이 협상에 운을 띄워놓긴 했는데 당 대회 때 뭐 정식으로 대화 제의를 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아마 당 대회까지는 현재 스탠드로 가되 뭐 그 당 대회가 끝난다고 해서 대화로 모두 친지하거나 이러리라는 기대는 없고요. 그냥 당 대회는 내부용이고 지금 뭐 두발 단속에다가 뭐 복장 단속까지 하는 건 결국 지방에서 올라오는 3,000명의 그 당 대회 참가자들에게
뭔가 좋은 인상을 주겠다는 거고 특히 아마 CNN도 불러드릴게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제 그 노동당 창당 70주년 때 저걸 불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CNN 기자들, 외신 기자들 불러드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김정은 시대가 개막된다. 이걸 보여주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스처는 필요하지만 뭔가 우리 대남 정책 또 대외 관계에서 획기적인 제안 이런 걸 내놓기는 현재로서는 노동당의 여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